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9월 2일 새롭게 시작하는 9월의 두 번째 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의 월요일 아침 방송 즐겁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고난의 한복판에 기회가 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네, 제가 오늘 이야기 드릴 내용이 좀 많아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감사 스마일 TV 찐팬 첫 오프 모임을 지난 토요일에 화정에서 가졌습니다. 저 포함해서 10분이나 이렇게 반갑게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서로 소통하면서 앞으로 또 제가 여러 가지로 부동산 인사이트를 나누어 드린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감스님들 중에서 감사 스마일하고 조금 더 소통을 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멤버십 회원에 가입해 주시면 더 감사드릴 것 같고,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모임이었는데 식사를 하고 5시에 만났는데 8시 반에 이제 여기가 이제 식당이 문을 닫아야 돼서 이제 헤어지려고 했는데 그냥 가기가 아쉽다고 또 이제 커피숍에 가서 1시간 정도 더 또 소통하면서 처음 만났는데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저는 이분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지만 여기 모이시는 이제 저희 찐팬분들은 서로 잘 몰랐잖아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게 서로 관심 있는 분야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면서 제가 오히려 더 감사했습니다. 네, 방송을 빌어서 감사 스마일 TV 찐팬이 되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또 오픈 모임까지 참석해주신 10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 혹시라도 이제 또 다음번 모임 때 더 많은 사람들이 또 참석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소통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또 어제는 제가 스마트 유튜브 오프라인 세미나에 또 참석했습니다. 또 빠숑님하고 8월 달에 또 여러 번 뵀는데 또 9월 달에 또 9월 첫날 빠숑님하고 또 이렇게 뵙고 인증사진을 또 찍으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고요. 어제도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에 끝나서 인사를 갖다가 못 드리고 이제 카톡으로만 인사드리고 왔는데 너무너무 강의 내용도 좋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열정노주님의 강의가 정말 좋았고, 또 제가 작년에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랑 이제 김기경 소장이랑 이제 같은 챕터에서 이제 강의를 했었는데, 감사 스마일이 어제 이제 김기경 소장을 만나서 작년 12월에 그런 이야기를 드렸더니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또 이 아래편에 보니까 빠숑님이 또 오신 분들께 책 선물을 또 드리려고 또 책을 갖다 빼고 계시는 것 같았는데, 개인적으로 물론 제가 또 투미TV를 또 시청하는 애청자이기도 하지만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정말 배울 게 많은 투미TV 김재경 소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 하트로 해서 인증사진을 찍었는데, 감스님들 중에서 뭐 재개발, 그 다음에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정비사업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좋은 인사이트를 얻고 싶으시면 투미TV 시청하셔가지고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열정노주님과 펄월님하고는 인증사진을 못 찍었지만 정말 많은 것들을 저도 또 배우고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부동산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방송을 하지만 너무너무 많이 부족하고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았구나라는 반성을 하면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공부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은 감스님들께 나누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감사 스마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앞으로 더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의 기회는 반드시 온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하는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 또 빠숑님 아침 방송도 꾸준하게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다는 말씀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제 또 너무너무 또 감사했던 게 경기도 CJ 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계약 계약 일방해지 관련해가지고 국민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 어제 5만 명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했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 찐팬 단톡방에다가도 이 내용을 어제 공지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경기도는 CJ 라이브시티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땡볕 아래서 외치는 고향 시민의 절규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보아주진 않으셨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공유해 주셔가지고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또 저뿐만 아니라 고양시를 사랑하시는 많은 분들의 그런 도움이 있었기에 그래서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5만 명이 넘었고 5만 541명이 청원 동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청원이 성립되었으나 동의 종료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 방송 보신 분 중에 동의 안 하신 분들은 5만 명이 넘은 것에 상관하지 마시고 링크에 들어가셔가지고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를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릴 것 같고, 감사 스마일이 고양시 유튜버이면서 또 고양시에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이야기를 드리는데, 어제 감사 스마일 TV 찐팬 분들 중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감사 스마일께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분이 없다,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하고요. 앞으로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이야기를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으면서 좋은 인사이트로 보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제는 9월 1일 첫날 너무 행복한 일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경기도의 CJ 라이브시티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을 해주시는 감스님들, 제 방송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이야기를 갖다 드릴까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빠숑님의 한경 재테크쇼 2024의 이송열 기자님의 기사로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열 소장님께서 경기 인천 집값 빠졌는데 전셋값 뛴 지역에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요,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자,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해야 되나? 조금 더 기다려야 되나? 많이 망설일 수 있으시겠지만, 빠숑님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단호합니다. 지금이라도 내 집 마련 하셔야 되고, 내 능력 범위 내에서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특히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을 지금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빠숑님께서도 해주셨고, 저 또한 이제 고양시 덕양구, 특히 창릉천 벨트 쪽으로 해서 아직 6억대, 7억대, 8억대 매물이 있습니다. 30평대. 잘 찾아보시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년으로 미루지 마시고, 올해 만약에 이런 자금적인 여력이라든지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내년으로 늦추지 마시라는 말씀 드립니다. 대출 규제 이슈는 길게 이어지지 않을 전망이고요. 또 미분양 관리 지역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 또 저에게 지방 투자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분들이나 빠숑님도 지방에 또 기회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동산 투자를 갖다 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꼬마 빌딩, 그 다음에 지식산업센터, 상가, 여러 가지 토지, 그리고 신도시의 재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를 다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저는 서울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만 좀 많이 관심을 좀 가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도 드리면서, 물론 비트코인이라든지 그리고 주식이라든지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바라본 관점은 부동산에서 특히 서울 아파트라든지 수도권 아파트, 특히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물론 빠숑님께서 F4, 과천, 성남, 하남, 광명을 갖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남양주, 그 다음에 고양시, 여기 두 가지를 더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남양주에서는 다산, 그리고 이제 고양시에서는 덕양구에 있는 삼성벨트, 창릉천벨트의 주거벨트를 지금 별로 사람들 관심 갖지 않을 때 관심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9월 이후에 집값이 오를 곳은 수도권의 중하급지가 될 것이다.
뭐 노도강 금강구라든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지역보다 오히려 경기도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 다산이라든지 고양시 덕양구, 하남, 광명, 과천, 성남 뭐 더 나가서 밑으로는 또 안양, 뭐 용인, 뭐 동탄까지도 관심을 가지면 좋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GTX-A 서울운전구간 개통되는 고양시가 이제 고양시의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도권 특히 경기나 인천 중에 집값이 하락했는데 전셋값이 뛴 곳을 봐야 된다. 전셋값이 정말 많이 오른 곳을 지금부터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전셋값이 오르면 당연히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서울은 이런 메커니즘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지만 경기, 인천,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민감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이어서 경기도에서 구체적인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인근에 인구 100만 도시 중 조정이 됐다가 전셋값이 오르는 지역, 인구 100만 명이 넘었던 100만 도시가 고양시, 그다음에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가 있어요. 그런데 맞붙어 있는 지역, 서울과 맞붙어 있는 지역이고 서울과 이제 물리적 거리는 좀 멀지만 뭐 GTX-A라든지 그다음에 뭐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빨리 서울로 올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고 하면 지금 9월부터 스트레스 DSR이라든지 대출을 뭐 가계대출을 갖다 쪼이는 이런 대출 규제 강화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좀 주목하면 분명히 좋을 것 같고 지금 1차로 전세를 보러 왔다가 가격이 맞으면 매매로 돌아서는 수요도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주셨습니다. 또 대출 이슈에 대해서는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만 얘기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추석 명절 전에는 움직이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추석 전 지금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는 이런 변곡점 이런 말 그대로 이제 환절기에 내가 관심을 좀 갖고 남들이 좀 관심 갖지 않을 지금 이런 시기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그런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빠숑님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감사 스마일이 조금 더 첨언해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많은 환경 재테크 쇼에서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부동산 분야에서만큼은 저는 빠숑님이 원탑이고 빠숑님의 그런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시면 분명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매일경제에 수도권 준공 70% 뚝 집값 상승 공급 부족 부추겼다.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데요. 이 때문에 가격도 올라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니까 7월 주택 준공, 그러니까 입주 실적이 1,316가구로 작년 7월보다 거의 반토막 정도 감소했고, 서울은 이 기간에 9,387가구에서 2,556가구로 72.8%나 줄었습니다. 경기 지역 주택 준공 실적 역시 감소폭이 70%를 웃돌았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정말 인사이트가 높으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해가지고 AC맨이라는 분의 그런 인사이트를 감스님들께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자료를 쭉 보다가 눈에 확 들어오는 수치를 발견해서 글을 써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자료냐면 이 자료거든요. 그러니까 7월 수도권 착공이 7,888호, 7월 누계 수도권이 79,336호. 이 자료를 보고 이제 A씨맨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주택 가격을 결정짓는 요인은 심리도 있고 정책도 있고 금리도 있고 수급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해보니까 금융시장과 공간시장, 그러니까 다시 말해가지고 매크로랑 수급 이 두 가지 큰 축에서 움직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 감사 스마일도 이 의견에 거의 200% 이상 공감합니다. 지난 코로나 발로 인해 가지고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를 갖다 저희가 경험을 했고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수급을 무시하고 전국이 불타올랐어요. 미친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7배를 올리는 장도 최근 경험 중에 있고 시장은 수급 무시가 급격히 꺾였고 이제 반등의 조짐이 수도권부터 일어난다. 물극 필반이라는 이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모든 사물은 극에 도달하면 다시 원위치로 되돌아온다는 뜻입니다. 물극즉반이라고도 합니다. 이 한자 말이 기가 막히게 들어맞는 지금의 현재 장입니다. 바야흐로 금융시장으로 움직였던 큰 장은 하나의 막을 마무리되어 가고 유동성 플러스 금리입니다. 이제 다음 동력인 수급으로 인해서 장이 전국에 펼쳐질 거라 저는 보는데
9월 달에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공교롭게 우리나라 추석 명절 다음 날인 9월 19일입니다. 이때 만약에 미국이 0.25를 내릴지 0.5를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것은 거의 90% 이상 이렇게 지금 될 거라고 지금 많은 전문가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한국은행에서 왜 이렇게 선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라든지 전세자금 대출을 갖다 쪼이는지 그 이유를 이 9월 19일 날 되면 알게 될 거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공부를 하다가 수도권의 적정 수요는 얼마일까 다들 고민해봤는데 저는 그 답을 통계에서 찾았다. 23년 12월 통계 자료인데 10년치 수도권의 연간 착공 평균이 27만 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3차 주거 종합계획에서 향후 8년간 평균이 24만 8천 채 이 수치를 두 개를 찾아냈는데 지난 8월 30일 날 국토부 7월 통계문이 나왔는데 공교롭게 수도권 착공 두 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줄어들고 있다. 그러니까 23년도 6만 2천 건밖에 안 되고 24년도 7만 9천 건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하면 과거의 10년간 연간 수도권입니다. 이거 지방이 아니고 착공 통계를 이야기 드리면 과거 10년간 지금 2024년 기준으로 10년간을 보게 되면 27만 세대를 착공을 했는데 향후 앞으로 8년간의 주택 수요 같은 경우에는 24만 8천입니다. 그러니까 미친 착공 수치 급감이다. 이해가 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제가 이 내용은 제가 설명란에다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보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원인은 언론에서 많이 나왔고 이제 생략하게 되지만 6만 2천과 7만 9천 이 두 숫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벌렁거렸고 물론 향후에 5개월치 착공 물량 수치가 나와봐야 연간 비교가 되겠지만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착공 수치가 5달 만에 늘지는 않을 듯하다. 그래서 공급 부족발 수도권 전세라든지 매매 상승이 꽤 오래 갈 듯 합니다라는 이 A씨맨의 이런 인사이트를 감사스마이디 오늘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사이트가 없으신 분들은 제 이야기가 좀 와닿지 않을 텐데요. 지금 보시면 권역별로 신규주택 수요 추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수도권과 전국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계속적으로 지금 수요가 그렇게까지 막 감소되질 않아요. 평균 250 정도 되고요. 충청권이나 이런 데는 엄청 낮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10년 평균의 공급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거는 앞으로 지금 수도권의 아파트 공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빌라나 오피스텔 착공 이런 실적 자체가 너무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A씨맨이 지금 공급 부족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올해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내후년이 더 큰 문제로 지금 다가올 것이다. 그래서 미친 상승 그 서막이 열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 제 이야기에 좀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조금 빨리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수도권은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이제 신분 상승, 계급 상승의 기회입니다. 지금은 별 관심 없는 지방시장도 부산이라든지 울산부터 꼬인 수급의 영향을 받을 듯한데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지방도 수도권처럼 머지않을 시간이 활황으로 갈 듯하다. 장은 돌고 도니까. 즉 다시 말해서 2009년도부터 13년도까지는 수도권의 그런 시장이 좋지 않았어요. 그때는 지방 시장이 더 좋았고 지금은 수도권 시장이 좋은데 지방 시장이 안 좋잖아요.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저는 제 생각은 지방에 투자를 갖다 할 바에는 차라리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아니면 지금 내가 좀 먹을 게 좀 적더라도 수도권에 가는 게 맞고 특히 1주택자, 무주택자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내 집 마련을 하실 것을 이야기 드리고 1주택자분들은 능력이 되시면 2주택으로 해서 포지션을 갖다가 똘똘한 한 채가 아닌 수도권에서 똘똘한 두 채의 포지션으로 가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이 이야기를 2년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다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일단 이 흐름에 잘 순응하면 큰 부를 쌓을 수 있다. 시장 관심을 가지고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끝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동산의 그런 인사이트는 하루아침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 또한 부동산 현장에서 15년 동안 있으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부동산 경험을 통해서 제가 10년 전, 5년 전에 저의 인사이트와 지금의 인사이트는 분명히 달라졌고요. 제가 빠숑님을 벤치마킹을 해서 거의 한 아침 방송을 지금 3년째 하고 있고 유튜브 방송은 거의 2019년부터 했으니까 거의 5년째 하고 있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현장에서 부동산을 공부하고 또 좋은 인사이트로 또 이런 스마트 튜브에서 좋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통해 가지고 저 또한 이런 부족했던 인사이트를 채워나가고 있고 청약이라든지 그 다음에 갭 투자라든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또 올 하반기에 또 이슈가 될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 또 지정을 갖다 보면서 많은 생각을 갖다 저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을까?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맞을까? 헷갈릴 수가 있고 모를 수가 있어요. 제가 찐팬 이분들에게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드렸지만 감사스마일도 제가 부동산을 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생각하지 못했지만 정말 우연한 기회에 부동산 공부를 하게 되었고 또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또 저하고 또 좀 맞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어 드리면서 정말 소통을 하고 싶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또 이런 기회가 오고 또 빠숑님을 또 만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지금 배워나가고 있는데 항상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있잖아요. 소심 잃지 않고 꾸준하게 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면서 감스님들만이라도 부동산 인사이트가 없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거든요. 배우시면 되고 내가 나이가 많아서 또 내가 나이가 어려서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지금 여기 제가 찐팬 모임 중에서 정말 어린 친구는 이제 갓 30대부터 시작해서 제가 연령대를 갖다 여쭤보진 않았지만 제 찐팬분 중에는 60이 넘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동산은 늦었다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빨랐다라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내가 내 집이 없다 아니 내가 좀 갈아타기를 좀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그 방법은 감사스마일 TV를 꾸준하게 시청을 해주시고 또 기회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면 감사스마일 TV 멤버십 회원이 되어주시면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또 저의 감사스마일의 부동산 멘토님이신 스마트 튜브 아침 브리핑 방송도 놓치지 말고 꼭 시청하실 것을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오늘 좀 다소 길었지만 오늘 너무너무 행복했고 9월 첫날은 아니지만 9월 둘째 날입니다. 이제 또 환절기에 개인 건강하게 잘 하시고 이번 9월 달도 행복 가득 하시고 좋은 일만 많기를 기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